네, 다음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이 열애남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열애남이 악플에 단단히 불이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열애설이 난 배우 이정재 씨 얘기입니다. 이정재 씨의 소속사가 이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좀 알아보죠. 강보들 기자. 자,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긴데 열애설은 반박을 안 했고 열애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다른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이정재 씨 소속사 측은 이정재 씨와 그 열애설의 대상인 임세령 씨 사이 관계에 대해서 각종 악성 루머를 이제 확대 유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겁니다. 지난 2일 소속사 홈페이지에 경고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합의 없는 소송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정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네티즌에게 엄중 경고한다면서 지금 저기 나오는 장면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법적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보통 연예인의 경우에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합의를 한다든지 뭐 선처를 하면서 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경고문에서부터 합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속사 측은 이미 허위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네티즌의 IP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이정재 씨의 열애설 기사에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예. 이정재 씨가 돈 때문에 유부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요, 뭐 이정재 씨가 이제 고급 빌라를 짓고 이제 뭐 인테리어 사업 뭐 이런 걸 하면서 거액의 빚을 졌는데 이제 임세령 씨를 통해서 동양그룹과 연을 맺고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강보들 기자가 설명한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이 열애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무려 한 1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았다. 예. 임세령 씨를 통해서 이제 동양그룹 부회장을 소개받았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정재 씨가 뭐 빚도 탕감받고 사업도 해왔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약간 혼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네티즌들과 악플에서 주장하는 거고 이건 이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좀 밝힙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누리꾼들이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이정재 씨 측이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정재 씨 측 주장대로 이게 만약에 본인의 악성 댓글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이죠. 예. 우리 악성 댓글에서 처벌하는 법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만약에 거기다가 적시를 하게 되면 제 기억에 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티즌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얘기를 쓰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처벌받을 수가 있죠. 다만 지금 최초에 보도한 어떤 기자에 대한 어떤 처벌 문제도 소속사 측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기사만 가지고 최초로 보도한 어떤 온라인 그 매체를 처벌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이정재 측은 이러이러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네티즌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의 내용을 가공을 해서 뭐 비탕감 과정에서 무슨 어떤 거래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허위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이정재 씨가 원하는 대로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SNS에서 어떤 허위 글은 있는지 네티즌들이 어디까지 더 나아가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 디스패치에서 처음 보도한 내용에서 멈추면 처벌은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죠. 근데 이정재 측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것보다는 앞으로 더 확산을 막는 의미에서 저렇게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같은 저런 악성 댓글을 쓰는 네티즌의 그 IP 주소를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조한 기자에게는 말 나온 김에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이정재 씨 측은 저렇게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임세령 상무는 좀 조용하단 말이에요. 뭐 임세령 씨 측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설도 그랬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이정재 씨 측의 어떤 입장이 나온 뒤에도 일체 함구하고 있고 전혀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로서의 모양새는 이정재 씨가 임세령 씨 측의 어떤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 이정재 씨가 아주 스타덤에 올랐던 그 모래시계에서 예, 재력가의 딸, 그 고현정 씨가 맡았던 재력가의 딸을 어떤 경호했던 뭐 이런 본인이 그런 거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현재로서는 임세령 씨 측에서는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벌가 상속녀와 열애설에 휩싸인 이 배우 이정재 씨가 단단히 뿔났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